예, 예제 4.1 그림 4-4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하여 이 회로를 해석하려 한다. 각 저항의 전압과 전류를 구하라.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R1과 R2는 직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R3와 R4는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I1, I2는 직렬로 되어 있고 여기에 I3 플러스 I4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대 전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0.5kg 플러스 0.5kg분의 VI2가 되고요. 얘는 I3에 대한 부분 1kΩ분의 V3 플러스 1kΩ분의 V4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1kΩ분의 V1, 2는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1kΩ분의 2 V3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V3로 구성이 되는 것은 V3와 V4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이 된 거고요. 이어가지고 여기에서 VT나 다른 값을 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VT를 구하게 되면 VT는 V1, 2 플러스 V3, 4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는 다시 V3와 V4는 동일하기 때문에 V1, 2 플러스 V3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체 전압은 저희가 1.5V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 식을 쓰게 되면은 1.5V는 직렬인 V12 플러스 2분의 1 V3가 되죠. 왜? V3 같은 경우에는 V3와 4가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V1은 0.5V로 구성이 되고요. V2 역시 0.5V. V3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V3도 0.5V가 나타나게 됩니다. V3, V4가 동일하니까 V4도 0.5V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전압을 구했으면 다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전류는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I1은 R1분의 V1 그러면 R1은 0.5 kV분의 0.5 그러면 계산을 하면 0.001 옴이 되네요. 얘는 5옴이 아니고 암페어네요. 그러면 얘는 1mA로 나타내고요.
I2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1mA로 나타나게 됩니다. I3입니다. I3는 1kΩ분의 0.5V이기 때문에 0.0005A는 0.5mA이고요. I4도 I3하고 동일하니까 0.5mA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은 하나의 폐회로에서 인가 전압과 전압 강하의 합은 제로가 됩니다. 단위 전하의 에너지인 전압이 하나의 폐회로에 인가되었을 때 그 에너지는 폐회로 내에 모두 사용된다. 그리고 폐회로를 망이라고 하고 회로 해석을 루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림 4.6과 같이 직렬로 구성된 회로에서는 전류가 다음 파란색 방향처럼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는 것을 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VT라는 전압은 VT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얘를 다 더한 게 전체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이항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VT 플러스 V1, V2, V3는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한 회로 해석, 망의 루프를 표시한다. 그리고 각 루프는 전류의 흐름이 된다. 이와 저항 간의 식을 수립한다.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한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직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여기에서는 R2를 기점으로 해서 루프 A와 루프 B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루프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얘는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3과 같은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개 이상의 지로가 연결된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C 지점으로 접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C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R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다음과 같은 루프가 하나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은 루프가 하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루프를 A 루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루프를 B 루프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A 루프에 대한 회로식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VT는 V1 플러스 V2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V1과 V2에 대해서 옴의 법칙의 전류와 저항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은 V1은 R1 곱하기
I1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A 루프에서만 회로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R2는 IB가 아니라 IA에서 IB만큼 나가는 것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IB만큼 소모되는 것을 없애고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I-IB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VT 50V를 한번 놓고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0옴 곱하기 IA 플러스 R2는 20옴이죠. 20옴 곱하기 IA-IB는 50V라는 게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해서 A에 대한 회로에 대한 식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회로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B회로에 대한 식은 V2 플러스 V3는 제로가 됩니다. 왜? 회로가 이렇게 B 방향으로 흐르고 여기에서 전압은 전부 소거가 되기 때문에 V2 V3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저항과 전류의 공식으로 나타내면 우선 V2는 R2 곱하기 IB가 아니라 이번에는 IB 마이너스 IA가 됩니다. 왜? B회로에 인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A 루프에서 흐르는 전류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IB-IA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V3 같은 경우에는 R3 곱하기 IB 이꼴 제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각각의 저항을 대입을 해보면 20 IB 마이너스 IA 플러스 I3가 10 곱하기 IB 이꼴 제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좀 풀어보게 되면은 얘는 20, 10, 30 IA-20 IB는 50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음에 IA가 마이너스 20 IA B는 플러스 30 IB 이꼴 제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하나를 기준으로 풀게 되면은 IA는 3A가 되고요. IB는 2A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IA는 I1과 동일하기 때문에 I1은 3A가 되고요. I2는 IA-IB가 되니까
1A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에다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I1은 3A이고요. I2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A-B 부분 A 3A, B가 2A니까 A-3, 3-2는 1A. 그 다음에 I3는 I3는 IB와 동일하기 때문에 2A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I, 1, 2, 3를 전부 다 구했으면은 이제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V는 IR로 구성이 되니까 V1은 3A 곱하기 10옴 해서 30V가 되고요. V2는 1A 곱하기 20옴이니까 20V. 그리고 V3는 2A 곱하기 10V니까 20V. 예. 이렇게 해서 키로이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와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키로이프의 전압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회로 내 루프를 찾고요. 메쉬 해석법을 사용할 경우 망 단위로 루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프 해석법을 사용할 경우 회로 해석이 용이하도록 루프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의 루프가 될 수가 있고 두 개의 루프가 될 수가 있고 세 개의 루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루프는 전원과 모든 부품을 포함해야 됩니다. 예, 전원과 모든 부품을 포함해야 되고요. 각 루프를 전류의 흐름으로 생각하고 루프 내 전압은 0이라는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루프가 겹치는 부분에는 루프의 방향에 따라 각 전류의 부호를 생각하여 방정식을 세워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루프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루프에 만들어진 방정식은 각 루프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식으로 유도가 될 수가 있고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 각 루프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합니다. 루프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각 루프 전류를 연산하여 계산을 하고 전류를 구했으면 마지막에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을 구하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연립 방정식은 행렬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림 4-14의 회로를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해석하라. 여기에서는 전압원이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84V 그리고 21V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압원은 단락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A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쪽을 B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 B 구간에 있는 21V를 없애고 단락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R2와 R3, R1이 연결되어 있는 직병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선 R2와 R3에 대해서 회로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회로 R2와 R3에 대한 병렬은 3 플러스 6, 3 곱하기 6 따라서 9분의 18이니까 2옴이 되네요. 2옴으로 우선을 계산을 해주고요. 저희가 배웠던 전압대 저항 B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 우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전압을 V1A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전압이 흘러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기점을 V2A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V2A하고 V3A하고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V1A는 1A 대 V2A는 R1 대 병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계산했던 R2와 3의 병렬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1A 대 V2는 어떻게 되나요? V2는 84V에서 V1A가 빠진 만큼이겠죠. 마이너스 된 값이기 때문에 84 마이너스 V1A 이꼴 R1의 값은 12옴이었고요. 병렬로 구성된 R2, 3의 값은 2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V1A의 값은 72V가 되고요. V2의 값은 비례식으로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6배 차이가 나는 V2A 12V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V2A와 V3A는 동일하기 때문에 12V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B에 있는 전압원을 없애고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A 구간에 있는 전압원을 없애고 단락을 시킨 후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압원은 21V이고요. 그리고 회로가 저항 1과 저항 3이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항 1 대 3에 대한 병렬은 12 플러스 6, 12 곱하기 6 이렇게 되면은 이 합성 저항은 옴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식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화살표 방향이 파란색이 아닌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으로. 그리고 R3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R2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V 2B는 B 대 V 3B는 R2 대 R3. 여기에서도 V3B와 V3B와 V1B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V2B, V2B 대 V3는 뭡니까? V3는 V2에 의해 강화된 전압만 움직이기 때문에 21V 마이너스 V2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각 저항에 인가되는 것은 3 대 4가 되겠죠. 이 부분이 (1과 3의)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V1B는 12V가 나오고요. V2B는 9V, 그리고 V3B는 12V. V3하고 V1은 같은 전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전압을 구했는데, 우선 A 회로를 기점으로 A 회로에 있는 전압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전압이 흘러갔고요. 그리고 B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V1A하고 V1B는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V1은 V1A 마이너스 V1B가 되죠. V1A는 72V였고요. V1B는 12V였으니까 60V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V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V2도 A라는 회로에서 이렇게 인가가 됐고 B라는 회로에서도 이렇게 인가가 됐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V2A 마이너스 V2B는 V2A는 12V 그리고 V2B는 9V니까 3V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V3가 남았는데 V3는 A라는 회로에서 다음과 같이 전압이 흘렀고요. B 회로에서도 다음과 같이 전압이 흘렀기 때문에 얘네 둘은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V3A 플러스 V3B 12V와 12V를 더하면 24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전류죠. 전류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R1은 12ohm분의 60V 따라서 5A. I2는
3V분의 저항은 3옴. 그래서 1A. 마지막 I3는 I3는 6옴분의 24V죠. 6옴분의 24V. 따라서 4A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중첩의 원리를 전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